호텔 예약해놓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동민이 먼저 우회적인 사과를 시도합니다. 사실 내가 너랑 싸우고 2주 동안 일기 쓴 거 보고 그랬는데 네 말대로 그것도 추억이 되고 그런 것도 같고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정 다르다 그러면은 같이 따로따로 갔다가 숙소에 다시 만나고 그래도 되잖아. 한쪽이 양보해서라도 화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글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상호 씨와 동민 씨 팀이 선택한 해결책 마음에 드시나요? 널 위해서 준비했어. 사과한다. 어떻든 이쯤 되면 화해는 될 것 같죠? 받아. 나도 미안하고 내가 이런 맛에 너랑 친구한다. 고맙다. 가자.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먼저 도전자들의 평가입니다. 떨어주십시오. 5점 만점에 4점, 3점, 3점이 나왔습니다. 실생활에서 진짜 저런 식으로 진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어쩔 거야. 친구인데 결국은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달인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떨어주십시오.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죠? 사실은 2점을 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전형적인 해결 방식이었었어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한테 파워가 약한 사람이 매달려서 애원을 해서 해결하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설득과 애원은 다르겠죠. 한 친구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밀었지만 영어나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자신이 없었잖아요. 이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큰데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원 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서 설득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무기를 잘 썼다면 애원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는 여행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나중에 한국 가서 줄 테니까 좀 뭐 빌려줘라.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또 쉽지 않았을까. 설득 대상부터 혼선을 일으켰다는 평가. 저라면 같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자존심하고 여행 만족감 대비 비용을 생각해서 자존심하고 여행 만족감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셨어야죠. 무작정 자기를 버리는 게 설득은 아니죠. 달인들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5. 좀 가혹한 편입니다. 저희 첫 번째는 항상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그 되게 좀 신경 잘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한 것도 처음에 하면 일단 평가의 기준도 되고 부담도 적고 점수가 안 나와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심리적 위안도 되고. 자, 또 다른 상황입니다. 두 번째 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먼저 이들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보죠. 김 팀장이 연구개발 중인 트레이닝복은 사전 조사 결과 시장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상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 팀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믿으세요. 김 팀장 내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 그거 안 돼. 그걸로 하기엔 부족해. 실용성이 우선이지. 상무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실용성입니다. 저희가 저희 팀 인력을 동원해서 6개월이 솔직히 짧지 않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 저희 지금 현 디자인과 앞으로 저희가 출시한 디자인, 명동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반대 이유를 데이터로 반박하고 있죠. 네, 근데 디자인은 그렇다고 쳐도 이게 시장성에서는 이게 영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상품에는 늘 그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위해서 외부 리서치 컨설팅 전문 기관인 M&미디어에서 전문 리서치 전문 요원을 모셨습니다.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반박하겠다. 자료를 지금 그것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피사 같은 경우에 약
시장 인지도가 10%대에 달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사의 인지도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 팀장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약 3년 후에 시장 인지도의 변화는 약 80%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각 전문가들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이며 상무님께서 결정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 상당히 강력하겠죠? 김 팀장 수고 많았네. 그래, 그럼 내가 키 돌리면 되겠나? 그렇습니다, 상무님. 우리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큰데요. 떨어주십시오. 평가는 4점, 5점, 3점 상당히 높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뭐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이런 각가지 동원하는 수단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아 저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례를 좀 많이 들고 말도 구체적으로 하고 5점을 주지 않았던 거는 그래도 투자인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젠 달인들의 평가. 하나, 둘, 셋.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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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역시 상당히 높죠? 입사한 지 한 3개월 되는 시기에 그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제품으로 전국적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싶습니다. 당연히 입사 3개월 된 영업사원한테 그렇게 해줄 팀장은 아무도 없었겠죠. 상당한 모험이고 그리고 투자인데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제가 이거를 안 하면 회사를 관두겠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좀 썼어요. 정말 하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억양이나 말투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무님을 어필할 수 있었고 이해를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 똘망똘망하게 설명을 잘하셨고 시장성까지 다 조사를 아주 반듯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정확한 데이터 앞에서는 모두 약해지죠. 그 외부 소스의 사용은 설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외부 소스를 쓰신 마케팅 팀장님이 외부 소스 역할을 잘 해주신 거죠. 외부 평가가 더 객관적일 때가 많죠. 3배 매출 증가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3배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 매출 증가가. 네. 그리고 또 성공 확률이 98%다 하는데 98% 얘기만 하셨지 우리가 리서치한 회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것까지 있었다면 만점을 받았겠군요. 달인들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사실은 사기꾼은 제가 사기꾼. 둘 다 사기꾼이에요. 아, 찍으시면 안 돼요. 사실 저희 부부 사기단이에요. 하지만 오해 마세요. 민영 씨는 미혼입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번 팀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먼저 이들이 처한 딜레마를 볼까요? 박 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팀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 급기야 이 과장이 자신은 빠지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완성짓자면 이 과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박 부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까? 박 부장은 먼저 최 과장을 불렀다. 요즘 그 싱크대 개발하는데 많이 힘들죠? 일단 최 과장에게 공감을 해주는군요. 듣자 하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있다 그러는데 오늘 허심탄회하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니까 부장님 입장에서야 이걸 포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상 그동안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신기할 정도예요.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 건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 과장을 불러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았다. 이번에는 상대편을 부르는군요. 왜 표정들이 다 그래? 상대편에게도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주나요? 저 요즘
최 과장 때문에 살찌는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서 밤마다 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팀이 지금 40%씩 줘버리면 저희가